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광고가 재밌네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TV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시선 집중 그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댓글이 계속 광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직 저는 못 보고 있어요. 저는 봤는데 그 목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니 상당히 화면은 상당히 제가 원래 이제 상당히 이 화면과의 친근감도 없지만 도저히 저는 못 보겠어. 제가 나온 광고를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예. 뭐 댓글 보니까 대충 분위기 알겠네. 아니요, 댓글 광고가 상당히 좋다. 뭘 좋아 지금 저기 보면 라는 나오는데 댓글은 별로 없고요. 독특하다. 뭐 닭살이 독특하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요. 뭐 이제 광고를 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연기는 안 되더라. 네. 빨리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그 수산업자 김모 씨, 예. 야 완전 히 나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혹시 좀 들은 얘기 없어요? 저는 서초동에 도는 얘기 없어? 송모 씨를 잘 알아요. 누구? 송 씨 저기 깜빵동기라는. 예, 그 같이 이제 방송도 했었고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국민의힘하고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거의 출마할 송 씨. 예, 할만. 예, 그리고 그 알고 사람을 토대로 지금 다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박영수 특검 왜 나오냐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박영수 특검이 그 사람을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감옥에 송 씨. 예. 그래요? 그러니까 송 씨의 변호인이었어. 변호인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인하고 이러니까 연결성이 있고 송 씨는 깜빵에 가서 지금 김 회장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김 회장이 박영수 특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또 박영수 특검은 이 부장검사, 지금은 부부장검사 됐지만 부장검사를 그 부장검사가 서울에 있다가 포항으로 내려가니까 포항에 가면 김 씨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드러난 건 보도도 별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도되는데 저는 이게 왜 크냐 하면 사실 쉽게 저는 우리 모털도서 저 소개합니까? 어디 제가 간다면 소개하려면 친분 관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주에 짤짤이쇼 콜라보를 했지만 짤짤이쇼 명언이 있잖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박변.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이게 친분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시작은 왜 시작이 됐냐면 결국은 김영란법을 우리가 통과시켰고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전이 언론인이나 정치인한테 100만 원 이상만 넘어가도 일회성 그렇죠. 처벌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대가성이 이제 입증이 된다 그러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되고 더 커지면 이건 좀 게이트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근데 일단 오늘 김재원 의원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특별 서면 왜 해줬냐? 여기 네. 뭔가 석연치한테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뭐 글쎄요,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근데 알 수가 지금 없지만. 김재원 의원의 네. 주장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사유를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넣은 거다라고 하지만 그건 네. 가석방 요건이지 그렇죠. 특별 사면 그 요건은 얘기를 아니다. 왜 했나 싶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예, 그거는 조금 동문서답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지적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 특별 사면이 예컨대 8.15 뭐 할 때 뭐 한 100명 할 때 나왔다든지 뭐 예컨대 아주 소수의 사면을 할 때 나왔다면 그 말들이 상당히 더 신빙성이 있는데 1000명 사면할 때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확인할 방법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 네.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끼어 들어갔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안 보던데요.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 뭐 저희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면 어떻게 받을 수 없냐 뭐 의뢰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더라도 어떤 권력기관이 개입이 돼서 특히 민정실이 개입이 돼서 됐다.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박지원 원장 빼고는 지금 야당 국민의힘 아니면 특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 관련된 사람이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질문도 했는데 이제 별로 이제 답변 안 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당 쪽 사람은 별로 관계성이 없. 정봉주 의원은 그냥 다 가요. 그 스타일상 제가 봤을 때는
정봉주 정봉주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음. 무슨 영상을 해줬어요. 추천 영상을. 그건 해줄 사람이거든요. 근데 뭘 받거나 이런 것도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원장하고 정봉주 의원 빼고는 싹 다 야당 아니면 지금 특검적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뭐 쉽게 지나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제가 볼 때 수사는 이제 초입 단계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명단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명단이 확보가 됐다면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그 고구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완전 뭐 다 나올 거고 지금 김 회장은 포기한 것 같아요. 다 부는 모양새거든요. 아니 명단을 뭐 경찰이 입수했으면 가장 핵심 증거를 잡은 건데. 자기가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은 포기했다고 보면 음.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부정청탁법, 균형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직업에 따라서 언론인이나 공무원이면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이상 받으면 뭐 지금 보니까 처벌됩니다. 그 이모 부장검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100만 원,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뭐 수천만 원으로 올라가서 네.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간당간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그 계산법도 99년만 또 계산법이 뭐 또 그러니까 창의적 계산법이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한번 이제 앞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거 오래 선거 초입이긴 한데 요게 선거 초입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래 갈 것 예상이 같으니까 돼서 미리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찬찬히 예. 그리고 탄탄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자, 오늘 무슨 이야기부터 합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윤석열의 삼심 세 가지 마음입니다. 세 가지 마음 아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오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다가 바로 이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술 마시는 다음 날 우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때 인터뷰에서 오갔던 이야기 잠깐 좀 들어보시죠, 먼저. 그러면 지금 윤 전 총장이 지금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뭘로 읽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예.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를 해야 본인 그 소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힘이 생긴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쉽지만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호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윤석열을 또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외곽에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좀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그분들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힘이 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귀에 꽂히는 단어가 뭐냐면 네. 압도적인 그래요. 표차예요. 저도 이거를 조금 거의 가능하나? 그러니까요. 그걸 왜 노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압승을 노리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네. 이 지점에서 윤석열의 세 가지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근심이고 하나는 뽕심이다. 잠깐만요. 좀 세게 얘기하죠. 근심은 좋은데 뽕심까지 좀 좋아요. 저희 뭐 얘기하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먼저 근심부터 얘기를 하죠. 자, 일단 한번 잡숴봐. 일단 한번 들어봐. 잡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근심.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단독 의석수만 해도 과반을 훌쩍 넘잖아요. 180석 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174였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로 12명 뭐 이제 탈당하고 뭐 한다 해서 한더라도 160석이 훌쩍 넘기 때문에.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범여권표 그러니까 의석을 다 합치면 180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설령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식물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근심을 하고 있다. 1, 2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취임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식물 상태가 아니라 공수 위치가 이제 뒤바뀌는 거죠. 아하. 민주당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놔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식물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고사시켜버리려고 나를 고사시켜버리려고 할지 모른다. 네. 라는 근심. 그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다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대선에서 압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석의 열쇠를 민심의 우세로 극복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근심이 있다. 그렇지.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뽕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 압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 네. 중도 무당층까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중도 무당층을 확실한 지지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자신감은 자뻑이 아니고 뻑을 수준을 넘어서 뽕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 뽕심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저의 일방적 분석이 아니라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와 그다음에 아하. 윤석열 전 총장의 말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예. 행보부터 한번 봅시다. 네. 자 최근에 박정희 기념관 갔죠. 네. 김영삼 도서관 갔죠. 같은 날 방문했어요. 네. 이날이 아마 그 장모가 이제 그 법정 구속되는 날이었죠. 그렇죠. 금요일입니다. 그 전에는 또 김대중 도서관 갔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두루 아우르겠다라는 행보로밖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다 간다는 거는 그죠? 다 간다는 거는 그잖아요. DJ 쪽 간다는 거고 박정희 간다는 거는 기존의 여야 구도, 기존의 진보 보수 구도를 자기는 뛰어넘어서 다 아우르겠다라는 지금 행보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말,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짧게 언급해드린 게 있는데 네. 중앙일보 6월 18일자를 보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단독 전화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냐면 나는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기 전날 이동훈 당시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 큰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면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꿈꾸는 거는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이 꿈꾸는 건 국민 대통령이고요. 국민의 후보다. 국민 대통령이 되기 전 단계에서 자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민 후보로 자기를 그렇죠.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작은 무슨 보수 후보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국민 후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고 있네요. 나는 그냥 특정 정파의 후보를 이미 넘어선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밀당 있잖아요. 약간 이해가 됩니다. 약간 밀당의 이해가 돼요. 성격을 어허. 볼 수 있는데 많은 예. 사람들은 세간의 관심은 언제 입당하느냐. 저는 계속 그거를 물어봤잖아요. 언제 가냐고 저리 있으면 되냐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전 총장의 관심사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입당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입당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n분의 1로 자기가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선 장군이 돼서 꽃가마 타고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거기 후보 한 명으로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접수한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국민의힘에 더부살이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접수하러 들어가려고 이런 컨셉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버스가 8월 말에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빨리 타세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가 탈 거를 버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비행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론. 네. 버스에는 좌석은 등급이 하나지만 네.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이코노미석이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이코노미석에 앉는 사람이고 아하. 나는 퍼스트 클래스. 이야. 그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퍼스트 클래스의 비행기에 국민의힘에 타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자신의 어떤 지지축의 일부인 거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n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분의 1이다. 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극명한 시각차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은 그 자체가 n분의 1 후보예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이제 관리해야 되고 국민의힘 대표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면 보따리도 풀어주지만 하여튼 우리 중에 한 명의 후보가 된다는 거잖아요. n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당이 주도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야 될 대상으로서 네. 그 대상이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그렇게 전 얘기하고 총장. 있어요. 지금 보면 그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엑스파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입당해야 보호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보호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발급해줄 티켓은 똑같은 이코노미 좌석이다. 맞아요. 딱 봐도 압니다. 이거 퍼스트 클래스 아닙니다. 1등급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내 깨주머니 비단주머니 다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입당할 거냐 말 거냐. 입당한다면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스타일로 어떤 모습으로 입당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윤석열의 삼심 세 가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하나가 빠졌는데. 근심과 뽕심은 이야기인데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뭐냐면 존심이에요. 아 오늘 너무 좋다. 딱딱 맞네요. 라임, 근심, 라임이- 뽕신, 전심, 그죠. 자존심 말하는 그렇지. 겁니까? 오. 아니 생각해봐요. 예. 자기 스스로 국민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데 네. 그런 자신한테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라고 해버리면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자신의 존심을 건드려도 심하게 건드리는 발언이잖아요. 완전 윤석열 느낌 스타일 많이 구겨지는 것 같은데. 그대로 만약에?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타일 구기는 거죠. 그 참고 나고 이거 나올 거. 그래서 그러니까 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냥 n분의 1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박터지게 지금 경선을 하겠지. 네. 경선은 하더라도 이미 그걸 통과일의 정도로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갈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자 될 거다 안 될 거다 저기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우리 평가 안 할 네, 거고. 우리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할 문제는 필요도 없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설정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위상을 네. 구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존심 또 이걸 지켜내기 위한 능력이 있느냐. 아, 윤석열 존심을 지킬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남은 거는 그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당분간 예. 아마도 한 2달 정도 되겠죠. 이 당분간의 모두는 자력갱생인 거죠. 음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볼 겁니다. 그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런 행보를 놓고 있는 건데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무적 판단 능력과 메시지 관리 능력을 보면 아하 조금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설퍼요. 자, 잘 봅시다. 예. 장모 법정 구속 이후에 대처를 한번 봅시다. 네네. 저는 정말 뜨악했던 게 뭐냐면 자, 유죄 판결 나올 거란 걸 윤석열 전 총장이 몰랐을까요? 저도 알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예. 물론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저도 있겠죠. 그 정도까지 예상 못했는데 되게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알고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네. 자, 유죄가 나올 건데 출마 선언은 미리 해.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요거 알 멘트 준비해야 되거든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나온 게 뭐냐면 아, 법 적용에는 예외는 없다. 공정하게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네.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아요. 네. 자신이 계속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근데 대선 후보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대선 후보면 이것보다 좀 냉정한 얘기보다는 뭐 미안하다 한다든지 어떻게 예. 한다 이 얘기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예, 그러니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비록 장모의 일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인척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메시지로 가는 게 맞겠죠.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뭐 불편하거나 의혹이 시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감으로 생각하고 네.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냉정한 얘기로 근데 해버렸어요. 끊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도 존심의 발로라고 이것도 보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다. 존심의 발로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자신의 결백이에요. 아하. 유죄 판단받은 사람은 장모지 내가 아닌 거죠. 자신의 결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결백에 남의 얼룩이 묻는 것조차가 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하하. 참. 그러니까 끊는 거죠. 그래서 끊는 거네요. 그래서 끊는 것이죠. 스타일상.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장모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장모하고 상관없다면서 나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것도 존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티끌도 묻히지 말라 이런 거네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보죠.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모습을 계속 네. 반복해서 보인다면 국민이 회의감이 싹 트고 네. 그 반사 이익은 이재명 지사 내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향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전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사실 많이 공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권 주자라면 냉정하게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감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그 순간에 이건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반사 이익을 이재명 또는 최재형한테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됩니까? 좌우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아하.
압승을 꿈꾸는 윤석열 전 총장은 압사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재명하고 최재형이 양옆에서 누르니까 그렇죠. 압사할 수 있다. 압사할 수 있다. 자,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지지율 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진 것으로. 좁혀졌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네. 가지는 그냥 단순 평균 그 지지율 차에서는가 아니라 양자 대결. 네.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초입 단계이기 근데 이걸 때문에 추세를 보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좀 좁혀진 모양새예요. 좀 더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출마 선언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아주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누려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뜨고 그를 미는 세력이 형성이 된다면 이미 이 세력은 나왔잖아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벌써 뭐 4% 5%대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갉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때 가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모르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존심을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낮추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행보를 놓았다면 이라고 하는 과거 회상형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윤석열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대선판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아유,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그잖아요. 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물론 저는 또 균형감이 또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행보가 성공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죠. 네. 그래서 정반대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염원하는 대로 압승을 압승한다. 거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아 독종이 돼요. 그잖아요. 왜? 이때는 자신은 어쩌면 국민의힘의 뭐 수석당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유아 독존의 길은 두 갈래로 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는 뭐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썼던 단어 독재라는 단어를 빌려올 수도 있고 독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독박으로 갈 수도 있다. 본인이 독박을 쓸 수도 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설레가 있었나 우리나라에? 자, 2007년 대선 때 아하. 이명박 후보는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압승을 거둬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넉 달 뒤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또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180석. 그때 보수권이 180석, 190석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완전히 참패 80몇 81석밖에 개. 예. 81석만 거두고 그때의 여권 네. 그때의 여권이 180석. 뭐 자유선진당 합치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자, 말 그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염원했던 압승이 예. 그냥 어떤 그 백지 상태에서 꿈꾸는 게 아니라 이미 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명박의 선례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대 총선 바로 한 달 뒤에 뭐가 켜졌습니까? 촛불이 켜졌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가 촛불이 있었죠. 켜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형세가 급반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압승에 취해 가지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게 뭐냐면 독박이라는 거죠. 이런 일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압승한다 하더라도 독재가 아니면 독박이 될 것이다. MB가 그것을 근데 보여줬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본다면 그거는 관계가 또는이 아니라 독재적 면모를 보이면 독박으로 간다. 그렇죠, 바로 오히려 간다는 거죠. 오히려 인과관계가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아까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주 이제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네. 이번 대선은 유동성이 극히 없는 유동성이 최소화되는 대선이 될 거라고 한 게 뭐냐면 이미 진영 간 어떤 진영의 결속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도 무당층의 유동성이라는 것이 최소화되는 대선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뭐 10월쯤에 느긋하게 들어와도 된다고 했지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금 분석인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놓고 있는 행보와는 정반대의 진단이에요. 영 다르죠. 정반대의 예. 진단이라는 걸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나 참모진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혹시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51대 49 싸움이냐, 60대 40 싸움이냐, 그것들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요. 예. 방송 유익하고 너무 재밌습니다라고 하고, 자, 오늘 논평 정답이네요라고 아민고님께서 예.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자, 수산업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이 99만 세트 얘기도 또 나오셨고요. 공수처에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제 이야기 는요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모 부장 검사 그렇죠. 요 문제 같은 이제 그러니까 뇌물 혐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되는 순간에 그렇죠. 공수처에서 이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뇌물이 된다 그러면 공수처 관할 사건이 되고요. 그렇죠.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하면 아마 글로 가도록 그래서 수사 기소를 공수처에서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저희도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봐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차분히 한번 좀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자, 우흐님이 여론이 만든 뽕심이죠. 뽕심이죠. 이것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뭐 지지를 아니, 했던 건 있으니까요. 어감 괜찮잖아. 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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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조금 그 뽕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 마음에 뽕이 들어가면 왜? 어깨에도 뽕 놓고 그러는 거. 국뽕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세 가지 마음, 삼심론. 자, 순무님은 뽕이 아니라 뿡이다. 뽕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인형이에요 이거에. 네, 저희가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 데이지님 비공개 방문은 또 뭔지 정치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최미경님은 한교안도 뿅 맞고 튕겨져 나간 적 있어요. 윤석열도 똑같아요. 한교안 전 대표는 많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완전 많이 180도. 스타일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기실에서 만났잖아요. 그날 예.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역시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정치는 놓고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현님은 대표가 이준석이라 존심 상함이 더 할 듯. 이것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나이 그러게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글쎄요. 아, 희망찬 오늘님 곧 부인도 주변인이 될 듯. 요거는 저희가 짚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 부인 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역시 이것도 동정 나하고 얘기를 상관없다. 하면서 선을 끌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음. 자, 박종현님은 지금의 윤석열은 전혀 경계 대상도 아니게 된 듯 이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실수하는 게 더 무섭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짚을 때가 됐죠. 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그냥 안 넘어갑니다. 네.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토론할 때마다 뭐 좀 자중질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유의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뭐 그냥 안 넘어 짚어야 되겠죠. 네, 한번 청기누설 다음 시간 짚어봅시다. 민주당 해야 될 것 같아요. 할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이님이 전혀 납득 못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박지훈 변호사의 성대모사가 재미있다고요? 제가 오늘 뭐 아니 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재미있어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똑같잖아. 그냥 갖다 이 사람 네. 참. 똑같다니까 안 해도 돼. 네. 여기 문제는 아시죠? 누구죠? 누구요? 윤석열. 말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어요 지금. 아 양심을 좀 갖고 얘기 좀 해요.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 방송인데 그게 어떻게 성대모사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지금. 그냥 뭐 근데 오히려 홍준표하고 비슷하고 뭐. 홍준표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선배 그저는 제가 흉내를 가끔씩 내긴 한데 가끔씩 내지 말라고 귀에 했다면서요. 확 와닿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싫어한다며. 본인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셔요. 하기 싫어요. 네. 홍준표입니다. 그거 한번 성대모사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다를 성대모사 한번 해봐요. 아, 그 망둥어만 나왔어요. 근데 망둥이가 망둥어가 어가 돼야 되는데 망둥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망둥이 해시요.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 갑자기 그걸 써가지고 아마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아우 대박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대박이. 저는 재미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재밌어요. 아니 한 번 더 하면 카카오톡 그 지워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우리 인터뷰에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우나 봅시다 한번. 네. 아유, 이제 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언제 홍준표 의원님 한번 여기 아니 모셔오라니까.
연락이 안 돼요. 우리 실태잖아. 지금. 싫을 리가 있나? 아마 조금만 부르면 나올 겁니다. 그래요? 나와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합시다. 자, 천기 누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주문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자꾸 국민의힘만 얘기할 것도 없고 윤석열 총장 얘기할 것도 없고 다음은 민주당 얘기로 본격적인 얘기로 할 한번 것입니다. 해볼까요? 다음 천기 누설도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